안녕하십니까. 닥터아파트 10분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에 따라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 불량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시행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동법 제2조의 3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 지역 정비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인 경우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사업비 지원, 이주 지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가 됩니다.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민간에서 7, 8년 걸리던 사업 기간이 평균 3, 4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금 융자 금리는 연 1.5%에서 연 1.1%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이 됩니다. 미분양분에 대한 매입 확약과 종전 자산의 70%까지 이주비 융자 연 1.2%도 지원이 됩니다.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도 가능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과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은 4가지로 첫째로는 대상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도시계획도로 및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이고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노후도는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세 번째는 사업 규모는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이 있습니다. SH 공동시행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은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하거나 공사와 공동시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가 생략되고 조합 설립 단계부터 시작으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평균 4년 6개월로 단축이 되고 그에 따른 대출이자 등의 사업비 절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첫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서초구에서는 3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달 강동구에서 청약을 접수한 아파트 역시 평균 537대 1이 넘는 서울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두 최근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시장에 공급된 단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시행이 어려워지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이 역대급 로또 단지로 변모 중입니다. 사업 태도에 성공적으로 들어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청약 경쟁률과 호가 모두 상승하면서 사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 첫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신규 단지가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서초구의 서초 자이르네와 강동구에서 분양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입니다.
서초 자이른에는 낙원연립, 청광연립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총 67세대 중 일반 분양은 35세대로 2020년 10월 19일에 분양을 했습니다. 강동구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벽산 빌라를 허물고 새로 짓는 단지이며 지상 12층 3개동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근 상일동 평균 시세의 60% 수준으로 59제곱미터가 6억 원대, 84제곱미터가 8억 원대에 10월 21일 분양을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초 자이른내의 경우 35가구 모집에 1만 507건의 청약 신청이 몰려 평균 경쟁률만 3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3,250만원대입니다. 지난 5년간 서초구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4,475만원으로 약 1,200만원 이상 저렴한 것입니다. 10월 21일 청약한 강동구에서 분양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에도 26가구 공급에 13,96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37대 1로 서울지역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570만원에 불과해 강동구 전체 분양가인 3,420만원보다 훨씬 쌉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요 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특성상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지와 사업신청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기준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은 모두 65곳이 됩니다. 이 중 절반이 강남 4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가로주택 신청은 각각 16건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51건, 2020년에는 53건의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첫 사례로는 천호동에 다성 2집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6월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했고 7월 조합설립 총회, 9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6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년 1개월, 총 사업기간은 2년 10개월로 엄청난 속도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과 같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인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빠지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 기존 정비사업이 평균 8년 6개월 걸리던 것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평균 4년이면 되므로 사업기간의 단축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기준, 건폐율 산정 기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차이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재건축에 비해 기존 노후 불량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점이 다르고 면적도 1만 제곱미터로 작은 대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2년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SH공사가 공동시행자가 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11월 25일 마감된 2020년 제2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총 24곳에 정비사업지가 신청했다고 밝혔고 내년에는 상시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가구 이상 노후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중 공공참여형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SH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됩니다.
SH공사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과 비교해 사업 진척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1차 공모에 접수한 4곳의 사업지는 신청 전부터 SH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심의 및 설계사 선정 등 사업이 순조롭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LH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는 LH 참여형과 한국부동산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부동산원 지원형으로 나뉘어 추진이 됩니다. LH 참여형은 24곳의 신청이 들어왔고 15곳이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15곳에 대해 연내 공동사업 시행 약정을 하고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합니다. 부동산원 지원형은 3곳이 신청해 모두 선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에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2021년부터 실시 설계, 착공 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과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공공유택 500가구를 포함한 2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H와 SH가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협의, 선정평가 등을 거쳐 2021년 3월까지 사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은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0%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요건은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기존 주택의 수는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36가구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및 우편이 가능하고 신청서 양식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의 저리의 기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의 50에서 90% 이내에서 공적 임대는 20% 이상 공급 시 최대 70%, 공공 참여 시 추가 20% 한도가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일반 분양분 선매입 지원이 있습니다. 매입 가능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 확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설치에 따른 특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신축 연면적 또는 신축 세대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법정사항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임대주택을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 대수가 0.6대 이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사업 절차 및 지원기구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는 작지만 사업 진행 절차 등이 기존 정비사업보다 빠르고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규율하는 각종 지정 절차 등에서 자유롭습니다. 사업 승인 후 5년 정도면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사업 기간이 일반 재개발 기간의 절반에 그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의 환수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소규모 재개발에 전형적인 입장입니다. 기존 도로와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가격 상승 파급력은 크지 않아 시장에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최대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넓어졌고
최고 층수도 15층으로 상향됐습니다. 단점으로는 단지 자체가 소규모로 공급되는 만큼 소규모 단지가 가지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준공 후 나홀로 아파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파트는 사우나나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거나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축 아파트임에도 가격 상승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나 사업 면적의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서울에 공급하는 가구 수는 440여 세대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미니 재건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강남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공급은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유일합니다. 기대를 모았던 공공재건축도 사업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미니 재건축을 중심으로 공급과 수요를 더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의 경우 사업성 부족과 도심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